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전국의 시내 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 멀리 해외에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누군지 알고 있어요. 네, 뭐 전 지구상에서 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는 어때요? 지금 밤이죠? 여기는 환한 낮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시느라고 잠설 치시는 거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2025년 설 명절 긴 연휴를 지나고 나서 2월 6일 뭐 1월하고 2월을 그냥 그 명절 기간으로 쑥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한 달이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고도 벌써 2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난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 긴 연휴 시간 동안 뭘 했냐 했더니 어떤 분은 연휴가 너무 짧았다. 어떤 분은 연휴가 너무 지루했다. 뭐 각자 대답하시는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시더라고요. 중간에 정확하게 수요일 한 중간이 그 추석이라네 설 명절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 차례를 지내시는 분, 성묘를 가시거나 가족들을 찾아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설 명절 전후로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도 좀 가지시고 이웃 친지도 좀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을 지나고 나서 남는 3일이 왜 이렇게 아깝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설 명절 전에 그 한 2, 3일 동안 설 명절 준비를 하고 나서 다른 때 같으면 설 명절 지나고 다음 날 출근이었었는데 이제는 다음 날 출근이었기 때문에 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골똘히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버렸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는 긴 연휴에 이제 그 시간을 보내놓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온 한 주의 중간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 너무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고 한파가 온다고 그래서 걱정들 하셨을 텐데 경험해 보니까요,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니까요,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태류왕자 궁전 이야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멋쟁이죠.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만 안 먹은 것 같아요.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 많으셔야죠, 당연히. 네, 예. 우리 뉴스어천도 항상 요맘때가 되면 그 우리 독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뉴스어천이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우선 그렇지. 지원 대상 사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또 됐어요, 이번에도. 네, 2005년도에 이제 그 선정 시작이 됐었는데 네. 올해로 20년이거든요. 네.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2015년을 제외한 19년 연속은 아니죠. 중간에 한 번. 19회 네, 19회. 선정이 됐습니다. 왜 2015년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도 아마 신청했으면 됐겠다. 그때는 뭐 전임 고 대표님 때가 아니에요? 전임 대표가 이제 신청 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했던. 왜 그랬어, 그 양반?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 뺐다면 저희가 그 20년 그러네요. 연속
이렇게 될 그 뻔했는데. 될 뻔도 하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한 번은 신청하지 않았다가 안 왔던 해를 제외하고는 다. 계속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는데 이제 직접 지원이 이제 그 구독료 소액계층 구독료와 그다음에 이제 그 신문 활용 교육 예, 학생들한테 이 두 가지 직접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획 취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간접 지원들을 받기 때문에 네. 다른 데보다는 그 비선정사들보다는 그래도 좋은 조건에서 기사를 쓸 수 있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고요. 에휴.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하여간 걱정하셨던 부분이 해소가 되셔서 그러면 조금 한시름은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지역 언론사들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지역사 언론 많이 어려운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뭐 올해 뭐 작년 할 것 없이 해가 갈수록 지역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따지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먼저 발빠르게 어떤 정보와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다니시는데 그 노력의 대가만큼의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으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염증도 생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시고 그런 어려움을 어쨌든 감내하시면서 이렇게 꿋꿋하게 지역 언론사 뉴스더천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고정만 대표님 존경합니다. 리스펙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조 같은 그런 그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희생이 많이 따릅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날라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은 지금 지역 언론사들은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게 이제 전면에 있지 않으면 지역 언론사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지역 언론사가 어떻게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역민들이 같이 좀 고민해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알고자 했던 내용,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니까요. 다 같이 지역 언론사 돕는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 구독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연애 얼마죠? 6만 원. 5만 원. 5만 원이에요? 네, 선납을 하면 5만 원. 네, 선납하면 5만 원입니다. 어디 가서 소주 한 잔 드셔도 요새 5만 원 더 나와요. 그걸 1년치의 서천 관내에 있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안방에서 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커피 그 저 비싼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달 구독료보다도 비쌉니다. 커피 한 잔 값이. 그렇죠. 요즘 그럼 맞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5천 원 넘어요. 네, 커피 한 잔 뭐 저 사주신다 생각하고 그 한번 그러네요. 보시면 고 대표님 만나서 커피 사주시지 말고 구독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당장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집으로 하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따가 자막 띄워주세요. 그 뉴스처럼 구독 주소하고. 네. 네. 그 좋네요. 네. 자막 저 주소하고 전화번호 네. 정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추석이라 자꾸 내요 추석이라 그래. 지난 설 명절하고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방송을 안 한 지가 지금 2주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요일만 빼면 금요일만 그 저기 뭐 그 하루 더 휴가를 썼다면 네. 최대 11일 그렇죠. 이상 쉴 수가 있었던 네. 그 그러니까 기간이지 연휴를 어떻게 즐길 수 따지면은 있었던 우리가 뉴스천 고 대표님하고 여러분들을 찾아뵌 날이 딱 2주 만이에요. 그렇죠. 네, 딱 2주 만에 뵙기 때문에 그 2주 동안에 서천군에 상당히 많은 이슈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무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을 다른 데 두지 못하다 보니까 내 앞에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 내 앞에 것 외에 있는 우리 주변 사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뉴스 서천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의 소식이 아니라
두 주간의 소식을 우리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하나 여담 하나 여쭐게요. 추석 또 그런다. 그렇고요. 설 명절에 뭐 하셨어요? 설 명절이요? 네.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네, 한산했고 네. 뭐 이번에 설 연휴에 독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소식 전할 만한 게 있나 해가지고 매일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네. 11일 약 2주간의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었고 그렇구나. 뭐 이제 축사가 불이 났다든가 뭐 하는 그런 정도의 그 규모가 이제 작은 뭐 외에는 특별하게 뭐 그 이렇다 할 만한 사건 사고가 없이 평온하게 잘 지나갔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역대 설 기간 중에 네. 가장 한가했던 아 그런 것이었습니다. 연휴 기간은 길었으나 네. 역대로 가장 한가했던 기간이다. 네. 그 저도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휴일은 길었는데 거의 친구가 소파였고 친구가 식탁 의자였고 친구가 침대였던 그런 연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그때 그 일반 그 뉴스라든지 보면 뭐 인천 공항에 뭐 출국자들이 뭐 미어 넘쳐서 다른 때는 3시간 전에만 가도 출국을 할 수 있는데 뭐 5시간 6시간 전에 가야지 출국한다 뭐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딴 나라 얘기죠. 우리한테는 그랬던 그렇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외국을 나갔다고 하니 연휴 기간을 길게 줬으면 이 국내 여행을 하면서 좀 소비를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다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역 경제 활성화 하도 이제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연휴를 이제 그 월요일 날 하루를 이제 또 맞아요. 해줬잖아요. 27일 깨졌죠. 그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진 거고 만들어져 그러다 버린 보니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돈 쓰기보다는 해외 나가서 돈 쓰고 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속빈 강정 아니 이 그 돼버리고 타이밍에 맞춰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걸 알아서 그런가 그 뭐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그 국가적으로 그 항공료를 보존을 좀 해줬대요. 그 항공사들이 그 항공 그 뭐죠? 비행기표 있잖아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복 비행기표가 15만 원 안쪽이었대요. 왕복. 그럼 뭐 이거 국내보다 싸네? 제주도보다 싼 거죠. 그렇죠. 물론 그 나머지 차액은 그 나라 그 일본 관광청, 뭐 중국 관광청 뭐 이런 데서 보존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밖으로 나가서 소비를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중국에서 소비 대장 1등이래요. 1등. 소비 대장 1등. 그렇게 겁없이 쓴대요. 돈을 한국 관광객들이 가면 그 지역 사람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감히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는 레스토랑이나 식당 가서 퍽퍽 한 끼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짜리 음식을 팍팍 사잡수고 그리고 쇼핑센터 가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보따리 사온다니까 비행기 값 보존해 준 거 이상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 이야기 해야죠. 자, 우리 사창군 관내 이야기 이제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네. 어제 군청 앞 집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산면 황사리에 이제 톱밥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이 네. 지난해 9월 26일 날 이제 군청에 이제 그 제출이 됐고 네. 그거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부터 이분들이 그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그 톱밥 공장 설치가 되지 않도록 네. 계속 단합을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실제 이분들은 그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이상재 선생 동상이 서 있는 오거리 회전 노타리 등 비롯해가지고 특화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매일 그 아침 9시 반까지 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그 천년만년 톱밥공장 반대, 예? 음. 톱밥공장 천년만년 반대 뭐 이런 피켓들을 들고 네. 주민들이 어떤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오후 2시에 군 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황사리 톱밥공장 설치와 관련된 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권을 어제 그 저 심의를 했거든요. 아, 네. 심의 결과 이제 그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된 이유는 이제 그 공장을 설치하려고 부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해당 부지가 주변 환경과의 어떤 조화롭지 못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진입로가 이제 그 부적정하다. 뭐 이런 이유들 그렇게 해서 한 6-7가지 정도의 사유를 들어서 이 부적정 통보가 아니라 부결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군 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이 부결된 결과를 이 저 부지 조성과 관련된 실무부서한테 이제 그 군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내주면 네. 이 해당 부서에서는 군계위원회의 그 서류를 토대로 해서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업체에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중으로 이제 통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부가 결정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걸 받아본 사업주는 행정 소송을 하거나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은 충남도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군의 행정행위 자체가 이 정당하냐 요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어떤 선례를 보게 되면 그동안의 선례라고 그러면 종천면 화산리의 건설 폐기물 네. 중간 처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 15년 동안 송사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한 차례인가 제 기억으로는 한 차례인가를 제외하고는 업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 행정행위가 정당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결정이 돼버리면 사업자가 그걸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번 그 황사리 톱밥 공장과 관련해서도 이 업자가 지금 그 주민들에 따르면 이 톱밥 공장을 그 이제 부지 조성을 하겠다고 한 그 주변의 땅을 지금 그 많이 매입해 놓은 겁니다. 이 사업자이 저기 뭐 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던 네. 그 사업자가 이 황사리 주변의 이 땅들을 임야를 포함해서 땅들을 지금 많이 매입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지 조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허가가 떨어지면 뭐 확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건 군이 이렇게 그 결정할 수밖에 없 그 저 군계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저 부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조금 전에 이제 어떤 뭐 그 주변 환경과 부조화라든가 진입도로의 어떤 부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작년 9월 26일 날 이후부터 어제 2월 5일까지 그분들이 보여준 우리 마을에는 절대로 이제 그 톱밥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 표명, 이 어떤 항의, 뭐 실력 행사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 그 지역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지들이 정말 강력하게 단합이 돼서 모였잖아요. 근데 그 의지의 모임을 뭐 행정관서에서 알아준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 절차가 그 지금 그 어떤 합당한 절차와 합당한 어떤 행정에 의해서 이게 뭐 부결이 됐다고요? 부결이 됐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업체로서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이라고 하는 이제 한 단계 더가 이제 그 허가 부서에서 불허, 예,
불어 처분이 지금 안 나온 거죠. 아직은 안 난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 하면 애써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손을 좀 떼세요. 옛날 우리 저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게 있거든요. 웬만하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좀 합시다. 그 계속해서 그 소송 거시고 심판 거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지역 관내 어르신들이든 주민들이 계속 그 시간까지는 계속 항의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피켓을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다 싶으면 발 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긴 한데 네. 아무튼 업자가 지금 그 투자를 좀 많이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황사리 주민들의 톱밥 공장 설치 반대 허가와 그저 집회와 관련해서 이 보게 되면 그 다른 지역에 그 똑같은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기산면에 이제 그 전체 한 20개 그 마을이 있거든요. 예. 그 리가 있는데 그 마을 이장들이 이 황사리 주민들과 함께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군청, 정문, 후문, 그다음에 오거리, 서천, 그 서해병원 노터리, 뭐 그다음에 이제 특화시장 이 앞에서 계속 그 저 피켓 시위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다른 지역에 여기에 이제 그 좀 더 그 조직적으로 한 것보다도 단합된 힘을 보여줬던 게 이제 비인면들 면민들도 그렇게도 보여줬지만 여기는 20개 마을 전체가 20개리 전체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황사리 톱밥 공장에 이렇게 그 반대하는 데 그 힘을 모아준 것은 제가 2011년도에 왔고 그 이전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네. 이렇게 그 똘똘 뭉쳐서 막아낸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켓 시위에 뭐 이제 그 톱밥 공장 뭐 절대 반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분들의 어떤 결연한 의지의 어떤 표현이 네. 톱밥 공장 천년만년 반대. 천년만년 네. 이런 문구가 등장한 것도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주민들이 청정 기산에는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 들어서는 데는 우리는 막겠다. 네. 청정 기산면을 지키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년만년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문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잘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매일 거기를 그 이제 그 어떤 그 황사리 톱밥 공장 부지로서의 이제 부족하다는 하는 것들을 선전하는 그런 자리이자 마을 사랑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왔던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 기산면 쪽이 이제 축사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재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그 시초면 같은 경우는 좀 그 신흥리의 이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 이제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전에 사업자가 철회를 했다가 군에서 이제 적정 여부를 이제 그 발표 하루 앞두고 자진 철회했다가 최근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대응이 좀 요구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좀 약해 보여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아무튼 그 기산면 황사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보름 전날 점심에 이제 고생하신 분들한테 이제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자치회하고 그 이야기를 해서 이
9월 26일부터 네. 최근까지 이 황사리 톱밥 공장과 관련된 기록을 사진과 그다음에 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시회도 한번 열어보겠다. 뭐 그런 계획도 지금 세워놓고 있네요. 근데 제 토박토박 설치하겠다는 그 회사가 본사가 서천이 아니고 논산이라면서요? 논산이요. 논산에다 하세요. 논산에 뭐 과수원 부지 거기 지금 저 우리 기산대고 과수원 부지잖아요. 그 돈 밭 논산이 얼마나 많아요. 서천보다. 글로 가세요.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이 동네 와가지고. 네, 남이 동네 와서 논산 사람이 저리 가. 그리고 어제 그 집회에는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김하진 부의장, 그다음에 이제 이강선 입법정책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경석 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유승광 전 더불어민주당 사천군수 후보 이렇게 나왔고 이제 중간에 인사만 하고 간 홍성희 의원도 나왔다가 중간에 인사만 하고 갔고요. 이분들도 다 주민들하고 끝까지 반대 운동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기산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서천 전체 전역에서 같이 톱밥공장 반대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을 하시고 의지를 모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렇게 똘똘 뭉친 주민들의 의견이 그 업체에 제대로 고스란히 전달돼서 설사 톱밥 공장이 예를 들어서면은 안 되겠지만 설사 톱밥 공장이 뭐 설치 허가가 뭐 만약에 뭐 만에 하나 난다 해도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땅에다가 다 펜스를 쳐서라도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그냥 방해를 해버릴 거니까 아주 그냥 논산 사람 왜 그래? 논산 가서 하세요. 논산도 있고 강경도 있고 맞네. 보니까. 그 저 댓글 하나 올라온 거 한번 봐보세요. 어디요? 제일 마지막에 댓글. 우리 네. 톱밥 천년만년 반대라니 문구가 너무 잘 지었네요. 톱밥 공장 음, 천년만년 반대. 그러니까 잘 지었잖아요. 누가 줬어? 그 주민들이 적겠지만. 그래요. 음. 아무튼 좋은 결과. 이 좋은 결과라는 건 무조건 반대가 관철되는 겁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루가 부르는 노래죠. 어제도 왔고 어제 그저께도 왔어요. 흰눈 같이 듣겠습니다. 네, 어떻게 눈 좀 많이 맞으셨어요? 눈 먹고 난 다음에 그 눈 맞으면서 파티를 또 즐겼네요. 아무런 파티까지. 근데 제가- 이번 눈은 어떻게 밤에만 이렇게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어, 일어나서 보면 쌓여 있고. 눈이 많이 오거나 네네. 쌓여 있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주 눈은 그러니까 기온이 워낙 낮은 상태로 온 눈이다 보니까 습설이 아니어서 눈에 막 척척 감기는 눈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포근한 상태로 막 한방눈이 많이 왔으면 그 물을 먹은 눈이라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 있죠. 그 뭐 비닐하우스에 덮쳐가지고 하우스들이 막 찌그러지고 막 했던 그런 경험들을 해봤는데 이번 주는 많이는 오긴 왔습니다만 그래도 기온이 워낙 낮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눈에 맞아요. 대한 피해는. 그거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 한파는 뭐 일기예보 보니까 다음 주 초면은 뭐 다 가실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어서 우리 또 고 대표님 준비한 소식도 듣겠습니다.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그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다. 그래서 하루에 그 사람 한 사람이 먹는 양이 그러니까 1인당 네. 그 1년 동안 먹는 양이 55.8kg입니다. 1인당 55.8kg.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계를 시작한 게 1963년도인데 여기에 비하면 한 2.9배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 이 1994년도 30년 전에 비교를 하면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그 이게 이제 그 보게 되면 이 양곡 1인당 양곡 소비량과 그다음에 쌀 소비량이 이게 다르게 이게 그 저 조사가 되는데 양곡하고 쌀은 다르죠. 예, 쌀과 기타 양곡을 포함한 1인당 양곡 소비량은 네. 64.4kg고 그다음에 쌀 소비량은 그야말로 쌀만 소비하는 것은 55.8kg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양곡 소비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네. 64.4kg로 94년도 120.5kg에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쌀 소비량도 이제 55.8kg인데 네. 지난 2023년도 비교해서는 0.6kg가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양곡 소비량 조사를 시작했던 1963년에는 105.5kg인데 여기에 대비하면 47.1%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84년도부터 쌀 소비량이 계속 줄었거든요. 네, 네. 그때와 비교를 하게 되면 84년도에 130.1kg였는데 여기에 비하면 57.1%가 주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그 이 쌀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지난해 한 명이 먹는 그 하루에 소비한 쌀이 즉석밥 한 개에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 즉석밥 한 개가 210g이거든요. 예. 210g인데 152.9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루에 그 즉석밥 한 개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네. 네.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자, 탄수화물 적게 먹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비 패턴도 바뀌고 이 탄수화물을 이제 적게 먹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쌀 소비량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반면에 이제 뭐 기타 양곡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사업체 부문의 쌀 소비량은 이렇게 늘었는데 쌀 소비량이 많은 업종을 보게 되면 주정 제조업, 떡류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 처리 조리식품,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이런 순인데 어찌됐건 그 제조 부분 이쪽 사업체 부분에서는 이제 늘었고 하긴 한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쌀 소비량이 감소한 업종은 면류와 이제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여기 이 제조업은 뭐냐면 라면류, 기타 인스턴트 면류 제조. 이쪽은 감소했네요. 쌀 소비. 야, 이게 탄수화물 줄여라. 뭐 비만이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탄수화물을 최대한 억제하려고들 뭐 방송에서도 그러고 광고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게 쌀 소비량이 네, 너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요. 기본이 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이고 그다음에 이 당에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여러분들이 칼로리를 계산할 때 열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칼로리와 이 당이 주로 어디에서 먹냐면 그 당을 어디서 먹냐면 뇌에서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뇌에서 쏘는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입으로 적게 들어와서 당으로 변환을 못 시켜버리면 뇌의 기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가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거 내가 치매인가 싶을 정도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 부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당에 의한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근력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력에 대한 근손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야만 제대로 된 근력이 만들어지는데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만 먹어갖고는 근육 그렇게 안 붙습니다. 여러분들 뭐 점심 때 단백질 쉐이커 해가지고 콩단백 만들어가고 가루에다가 두유 타서들 많이 드시는데 드시면 드실수록 호소하시는 질환이 위장장애 호소하십니다. 위에서
그 단백질만 소화를 하려 그러면 단백질 소화는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화 요소들이 다 나와가지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단백질만 창 때려 버려고 버리면 정말 위장장애 생기는 건 일도 아니고요. 적절한 탄수화물을 드시지 않으면서 어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제대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체에는 어디가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야채 많이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 멀리 하시는 분들 언제쯤 아시냐면 지금 현재 젊으신 분들은 모르는데 나이 45세 이상 돼서 노화가 시작될 때 보면 탄수화물 많이 드셨던 분들하고 그때 가서 차이가 나요. 급격한 노화가 이루어지고 피부가 급격스럽게 노화가 이렇게 진행이 빨리 되니까요. 아까 지금 하루에 150 몇 그램 드신다고 그랬죠. 네. 정말 조금 드시는 거예요. 152.9g. 네, 너무 조금 드시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하시는 양분들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 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정제된 진짜 백미 뭐 이런 거 말고 뭐 어떤 현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있는 좋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탄수화물 안 드시면 극단적으로 바보 됩니다. 안 되겠는데요. 네. 바보가 안 되려면 탄수화물도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쌀 소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쌀이라는 게 백미잖아요. 그렇죠. 네, 백미만 볼 게 아니고 앞으로는 건강에 관련된 기능성 쌀들의 생산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당뇨인들이 백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절대 못 먹죠. 네, 현미나 이런 드시고 거는. 싶어도 못 먹죠. 음. 그러니까 당뇨인들이 보리밥 주로 드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뇨인을 위한 당뇨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떤 그 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점점 풀리고 있고 해소들을 시켜 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들이 좀 멀리해야 되는 거는 정말 도정이 우리 몇 분도음이라고 하는 거야? 12분도. 12분도라고 하는 그 백미는 솔직히 좀 멀리해도 됩니다만 그러니까 쌀론이 다 없어진 그렇죠, 게 그렇죠. 12분도. 전혀 영양가가 없는 그냥 당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칠더라도 여러분들 뭐 진짜 낮에 도시락 싸갖고 풀 여러 가지 그 채소들하고 풀하고 과일들 섞어서 잡수는 걸 이렇게 찾아보면 차라리 저렇게 볼 것 같으면 저기에서 그 과일들 좀 빼고 과일이 갖고 있는 과당은 쌀이 갖고 있는 단순당보다 더 높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그러니까 쌀밥하고 풀하고 좀 적절하게 야채하고 섞어갖고 믹스해서 드시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민들도 지금 그러니까 벼를 생산을 해서 그 벼를 수매를 해서 그러니까 벼를 농협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거는 그 다음에 단계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죄가 없어요. 농민들이 그 벼가 많이 소비가 돼야지 그 벼값도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값의 개념은 일단은 농민들이 어떤 공급을 했던 벼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른 쌀값의 의미지 이 쌀값의 의미가 농민들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농민들은 벼스매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연구 개발을 좀 해가지고 농민들이 제공한 벼가 더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산 농협하고 그 서천 지역의 그 좀 전에 말했던 당뇨쌀 그거를 좀 재배를 농민들한테 하고 그 전체 재배된 거를 다시 또 그 업체가 다시 사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만약에 진행이 되면 우리 뉴스서천에도 제가 제보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근데 어차피 농민들은 그 같은 그 벼니까 똑같은 쌀이지만 그 품종을 빨리 구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품종을 이제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이 서천에서 그거를 계약 재배를 좀 해보고 싶은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당뇨인들도 먹어도 되고 일반인도 먹어도 되는 저희 건강에 좋은 쌀이기 때문에. 그럼 저도 좀 네네. 종자를 구해서 할 수 있게. 네네네. 지금 그렇죠. 빨리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3월달. 그 제가 2월달 안에 그 업체하고 그 농협하고 농협의 그 뭐 저
조합장님이 그걸 관여하지는 않겠죠? 뭐 전무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하겠죠? 글쎄요. 음, 뭐 이제 어떻게 그 하면 담당이 조인, 있겠죠. 예, 조인을 시켜서 계약 재배 형태로 좀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이 서천에 좀 특화된 설에야 뭐 당뇨미 뭐 이런 식으로 좀 특화된 쌀을 좀 재배를 하는 것에 한번 제가 좀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의료계통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자꾸 관심들이 좀 갔더라고요. 좋네요. 네, 네, 네. 그 이제 되면은 우리 고 음. 대표님에게도 뭐 저희 종자를 드린다기보다 저희 고 대표님께도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자 구해서 저희도 아 해보시게요? 예. 괜찮네요. 어차피 그거는 거기 저 다 사간대요 그 업체가. 아, 그러니까 뭐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루에 150g이라뇨. 야 정말 너무 안 드시네요. 우리 저 화이트호스는 좀 하루에 쌀 얼마나 들어요? 먹어요? 두 끼는 쌀로 먹는데. 두 끼는 밥을 먹어요? 네. 근데 두 끼만 먹어요. 아 하루에 두 번? 네. 아, 아침 안 먹고? 네. 아 점심 저녁. 그래도 점심은 꼬박꼬박 밥을 드시나 보네요. 냉동 주먹밥이랑 냉동 볶음밥 먹거든요. 뭐야 저거? 생각지도 못했던 밥을 먹네. 야 갑자기 냉동하니까 깜짝 놀랐어. 냉동 식품이 좀 많이 많이 보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자, 자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신청을 10일부터 받거든요. 네네네. 예, 4월 18일까지인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찾아서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데 네. 올해 서천군의 충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비는 도비 30억 600만 원, 군비 45억 1천만 원 해서 모두 75억 1,600만 원인데 많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농민이면 네네네네. 그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인 경우에는 80만 원을 주고 2인 이상 세대는 각 45만 원씩 매년 1회 서천 사랑 상품권으로 이 지류를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지료 상품권. 예, 지류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데 다만 이제 2023년 농업의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농업 축산 임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전년도 처분이 확정된 사람,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납부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 농어민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급하는 건 아닌데 이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오늘은 이번에는 10일부터 이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번 후에 이제 보도를 한 건데 네. 어찌됐건 10일부터 4월 18일까지니까요. 그 기간 충분하니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대상이 된다라고 그러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찾아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제 농관원이라든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서 경작을 하는지 사실 여부 확인하고 네. 그러고 나서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인 경우에는 80만 원,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45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45만 원씩. 그럼 90만 원. 예, 예. 90만 원. 예, 8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되는데 작년에 그 농어민 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12,589명이었는데 농업이 12,56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유, 아무래도 농협이 많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찾아 먹을 건 다 찾아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정보 들으시고요. 해당되시는 내가 좀 해당된다 싶으면 빨리 지원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저희 그 방송 상단에 뉴스서천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글로 전화하셔갖고 우리 뉴스서천 고 대표님 찾으셔가지고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해줘요라고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네. 이번 호 이면에 농업단신 모음인데요. 요거는 이제 소개한 건데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 그 다음에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본형 직불금 비대면 신청, 네. 중소규모 농가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네. 그 다음에 2025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 그 다음에 콩팥 정부 보급종 신청을 받는다라는 거. 네. 요거를 그 저 농업단신으로 해서 소개를 했으니까요. 요 내용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서천 지면신문 2면을 보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서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매주 이제 행정단신 그 이 함께하는 서천이라고 있는데 네. 그곳에 들어가면 매주 그 서천군 그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들을 제가 행정단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맞아요.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보시게 되면 미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을 보시고 바로 그 저 신청을 하거나 네. 뭐 하실 수 있으니까 뉴스서천 보시면 꼭 그 그 사설 밑에 나오는 단 밑에 그게 나오거든요. 맨 밑에. 그것도 한번 잘 보시고 네. 무엇보다도 요새는 이제 그 주간지는 그 지면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네. 뉴스서천 인터넷판이라든가 뉴스서천이 운영하는 실시간 뉴스서천 밴드나 뉴스서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각자 편한 방법으로 뉴스서천을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서천 구독 방법은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테리우스 머리 꼭대기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 잘 모르겠으면 다음에 계속 돌려보기 하시면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뉴스서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그 19회차 선정까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언론사는 어렵습니다. 2025년은 뉴스서천을 바로 세우는 해로 네. 서천 국민이 다 같이 십시일반하여 뉴스서천을 돕는 바로 세우는 뉴스서천의 해로 정하고 다 같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옆에서 또 자, 그래서 웃음 나온 김에 노래 하나 들으면서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준비할까요? 네,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윤딴딴이 좀 부르는 노래죠. 겨울을 걷는다 노래 들으면서 어디 마지막 소식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네, 뭐 겨울을 걷는다는데 이제 우리는 겨울 그만 걷고 싶고 그냥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어제 그저께 입춘이잖아요. 이제 봄이 왔답니다, 여러분. 이제 봄 맞을 준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리왕자 공중이야기 2월 6일 방송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소식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 대표님 마지막 소식 준비하신 거 네, 주시죠. 준비해온 거는 좀 많은데 네, 하나만 주세요. 뭐저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번에 이제 그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그 지면이
보고 얘기할게요. 네. 이번호 사면에는 그 12.3 내란 시작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했을 때까지의 일정을 쭉 그 정리해 놓은 것을 특집으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걸 그 12.3 계엄 발표 이전에 계엄령 선포 이전에 언제부터 이게 준비됐는지부터 해서 자세하게 그 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총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뉴스천 지면이죠. 예. 네. 사면에 보시면 나와 인터넷상에도 있고요. 있어요. 인터넷에도 이제 올라갈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천 화성리하고 문산에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이 되는데 네. 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고 18세 이상 45세 미만까지의 어떤 청년 농한테 네. 임대해주는 그런 그 스마트팜을 조성을 한다는 내용이니까요. 요 내용도 그 뉴스천 지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 지금 우리 저 서천 지소기업 네, 네, 네.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지금 네, 활동하고 네, 네. 계시죠? 고 대표님도 같이 예, 계시네요. 서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이하 이제 그 서천 지속협으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12기 위원을 그 28일까지 70명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모집 대상은 기후생태환경분과 지역순환경제분과 지속가능발전분과 사회문화교육분과 이렇게 이제 4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서천지속기업 인사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선정된 위원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을 할 예정인데 총 그 지속기업 위원 같은 경우는 70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계속 연임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연임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 총 70명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28일까지 이 서류를 갖춰가지고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서천지속협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가지고 직접 그 서천지속협을 찾아서 제출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천지속협 사무국 956에 2310으로 문의하면 되는데요. 그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 서천지속협이 이 마서면 앞에 있는 그 유부도하고 지척에 있는 네. 노루섬을 여기에는 지금 노랑부리백로하고 저새가 살고 있는데 이게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네네. 여기를 그 이용 가능 도서였던 것들을 이 지속협이 이제 그 특정 도서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끌어냈던 거거든. 준 보존 도서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새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해가지고 차라리 특정 도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무나 그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연구 목적 외에는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특정 도서로 지정을 해놨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지속협이거든요. 아무튼 오시면 네, 대단히 그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지금 큰일 밖에 났어. 밖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완전 태풍 폭설. 깜짝 놀랐네. 조금까지 저렇지 않았는데. 예, 소식을 전하는 중간에 네, 갑자기 네, 네. 그냥 지금 와, 밖에 큰일 났습니다. 이거 형님 빨리 집에 가야 예. 제가 전하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뉴스천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진짜 변화무쌍합니다. 예, 정리하시죠. 이제. 네네네네네. 네, 여기까지 우리 뉴스서천의 구정만 대표님과 우리 서천군 간내 소식 이야기 많이 전 들어봤는데요. 우리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화이트호스도 빨리 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끝곡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들으면서 오늘 태류왕자 궁중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말 정말 재밌고 활기차고 즐거운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니